로이터 열이라고 있구나. 서양인이 이제 국민 감시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고 도입할 것인지, 한국의 비인간적인 시스템 따위의 혐오감을 나타내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단지 PCR 검사만 많이 해서 방역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는 인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정확한 정보는 잘 퍼졌으면 좋겠다. 오늘도 댓글 하나 읽고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방역당국과 감염병 전문가들은 바이러스 유행 초기 철저한 역학조사 중요성을 감지하고,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에 필요한 다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졌었습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방역당국과 역학조사관이 확진자 동선 파악에 필요한 의료기관 이용 내역부터 CCTV 확인, 휴대폰 위치 추적, 신용카드 이용 내역, 교통카드 이용 내역 등의 정보 제공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 개인에 대해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제공 요청이 가능한 정보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의료법에 따른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 출입국 관리 기록,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등이 해당됩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명시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명세, 교통카드 사용명세,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 등입니다.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고 접촉자를 분류하는 역학조사를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모두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주요 내용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를 300명 이하로 억제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세계에서 존경받고 있지만, 세계의 나라들이 그것을 모범으로 삼아 도입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이번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태를 빠르게 수습했던 주요 원인으로 3월에 도입된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여러 부처 간 장벽을 제거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데 성공한 이 시스템은 원래 한국의 스마트 시티 구상을 위해 개발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및 교통량 등의 정보를 공유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덧붙이며, 이번 이태원 클럽 발생 확진자는 적어도 196명에 이르고,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했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방법에 관해 취재했습니다. 이태원의 클럽을 찾은 사람들의 신용카드 내역 모두에 접근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GPS 위치 정보를 신청 특정 시간대에 해당 지역에 1시간 이상 체류한 사람 모두의 목록을 입수했습니다. 경기도의 감염증 대책 담당의 말을 인용하며, 로이터 통신은 5년 전에 성립된 법률에 의해 개인정보를 당국이 영장 없이도 광범위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것에 우려스런 시선으로 바라보며 이재명 지사의 인터뷰를 옮깁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구미의 가치관과는 상반되는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민이 거의 모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최첨단 IT 산업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서 특정 지역의 중계기를 이용한 모든 스마트폰의 기록에 액세스할 수 있다. 이것은 실제로 매우 무서운 현실이다. 이러한 정보는 질병의 확산 등 위기에 한정하여 이용되어야 한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추적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고 있지만, 그 속도가 더디고 한국은 빠르게 더 개인의 발을 디디는 해결책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로이터 통신은 계속 이어나가며, 국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시민과 인터뷰를 합니다. 환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디에 갔는지, 무엇에 돈을 썼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지만, 당연히 당국만이 그 정보를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 로이터 통신은 한국에서도 개인정보의 영장 없는 활용에 좋은 평가가 많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잇따라며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사망자 수는 267명, 다른 나라에 비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대가로 개인정보를 모두 활용하는 시스템을 각 나라들이 도입할 수 있을까는 별개의 문제이다라고 끝을 맺고 있는데, 이에 일본 니케이 신문은 기사에 한국의 우수한 코로나 대책을 모범으로 할 수 없는 이유로 제목을 달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내에서도 여러 시민 사회단체는 감염병 방역을 위해 개인의 동선 공개가 필요하지만 이를 최소화하고 감염병 경로 파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 일상적 감시 시스템으로 악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개인정보 유출건이 있었고 그에 대해 엄중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마치 한국에서 개인정보를 나라가 언제나 열어볼 수 있는 것처럼 이때다 싶어서 물어뜯는 별로 개인정보가 중요할 것 같지 않은 일본 네티즌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좋은 기사다. 한국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라고 말하는 언론은 개인정보에 대한 배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밝히지 않고 PCR 검사 수만 이야기하니 언론은 똥이라고 생각해. 가끔은 로이터처럼 제대로 갖추고 있는 곳도 있는 것에 감탄한다. 한국, 대만은 정보 통제함으로써 감염을 억제하는 것에 성공하지만 일본이 같은 것을 한다면 절대 무리. 휴대전화 위치 정보나 신용카드 이용 이력, 그리고 감시 카메라 영상을 사용, 1시간 이내에 감염 의심자를 추적할 수 있다는 신속한 대응은 세계에서 가장 첨단적인 대처이다. 오랫동안 독재 정권이었기 때문에 인권 의식이 결여되어 있어. 가치관은 우리보다 중국에 가깝다. 일본인이 그들에게 거절감을 품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텔레비전에 와이드쇼에 나와서 PCR 검사하라고 야단하고 일본도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외치던 해설자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혹시 일본에서 이런 일을 하려면 마이 번호 카드는 거부하면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사생활 침해 등으로 떠들어댈걸? 민주주의 국가가 지향해야 할 대책은 한국의 대책이 아니다.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규칙으로 묶어버리는 대책이다. 신종 코로나에서 세계 국가 권력이 이것밖에 없자 잽싸게 독재 국가 수준의 제약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 그 방식을 세계 언론도 칭찬했다. 평소에 민주주의를 외쳤던 나라들인지 의심이 든다. 어려운 일이지만 독재 국가 같은 수법은 민주주의 국가에 걸맞지 않다. 지금은 한국에게 좋은 방향일지도 모르지만 이것을 이용한 인권 침해나 정부의 의도적인 목적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일본에서 도입하는 것은 반대이다. 그 전에 한국은 공산당이 되고 지금도 일본은 한국에서 적국 취급이니까 진짜 적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